네,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장중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좀 제법 안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1월 또 2월 굉장히 힘들었던 장세가 마감이 되고 3월부터는 일반적으로 좀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코스피도 207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640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점차적으로 변동성이 조금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일련의 악재 부분, 엄청난 악재로 인해서, 아무래도 시장은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즉,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일단 기존의 주도 업종이었던 뭐 반도체라든가 비메모리, 그죠? 5D, 2차전지 같은 종목군들이 괜찮습니다. 움직임이 괜찮습니다만 다소 좀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승이 굉장히 좀 많이 가파랐던 데 따른 가격 부담도 있고요. 전반적인 주시장 환경이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들이 잠깐 좀 쉬는 그런 틈을 좀 활용해서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좀 최근 들어서 좀 움직임이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두 번째로 또 바이오 진단 시간을 좀 갔는데요. 바이오가 살아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과거 2년 전, 3년 전에 바이오가 굉장히 좀 번성했었던 또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랐던 그런 환경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바이오 종목군들, 슈퍼 바이오라고 할 수 있었죠.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살아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죠? 어제 방송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그 종목과는 또 다른 범주의 종목군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 종목군들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특히 바이오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ABL 바이오라든가 레고캠 바이오, 브릿지 바이오, 티움 바이오 같이 이렇게 바이오가 붙은 그런 종목군들의 공통점들.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오를 이끌어 가고 있는 대장주,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과 최근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HLB라든가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흐름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흐름이라든가 현재 위치도 상당히 부담 없는 그런 위치예요. 최근에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바닥에서 지금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의 움직임 다소 좀 무거운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만, 이제 추세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죠? 그동안은 조금 중립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어제, 오늘 흐름 자체는 이제 추세를 완전히 상방향 쪽으로 바꾼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뭐 셀트리온을 직접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 종목을 중심으로 바이오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떠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고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좀 바람직한 조정이 나왔어요. 핑계를 삼아서 가격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당분간은 셀트리온에 비해서 좀 뒤처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먼저 올라갔고 셀트리온이 다소 주춤한 그런 틈을 타서 주가가 어느 정도 평가가 됐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바톤 터치를 또 단기적으로는 셀트리온 쪽으로 좀 넘길 가능성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이오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번갈아 가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증자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HLB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시장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소외된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HLB 관련해서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이 판권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증자를 한다. 일단 뭐 바람직한 뭐 지금 상황이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증자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12년 만에 무려 12년 만에 물론 이제 진양권 회장이 여러 이야기를 했죠. 그동안에 뭐 자금력 뭐 비난을 받을까봐 12년 동안 유상증자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리보세라는 전반적인 판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한다. 주주 배정 증자죠. 3,200억 규모의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죠? 10% 유상 증자, 20% 할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무리가 되면 또 10% 무상 증자까지. 그래서 주수는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일단 HLB가 지금 NDA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좋은 얘기가 나올지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뭐 헬릭스미스도 삼성이 뭐 처음에는 실패했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의구심 때문에 약물 혼용이 일단은 그죠? 뭐 안 좋은 어떤 그런 결론이 좀 났기 때문에 또 한올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삼상과 관련된 시장의 불신이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환경도 안 좋았었고, 그런데 만약에 HLB가 또 삼상 관련해서 또 FDA 관련해서 좋은 어떠한 소식들을 전해준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바이오 시장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측면 하고요. 또 4월 말부터 진행이 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5월 달에도 있고요. 자, 어제 방송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4월 24일 날 미국 암학회, 그 다음에 5월 29일 날 아스코,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어제 말씀드렸던 제넥신이 그죠? 미국 암학회에서 키트루다 병용치료 초기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걸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제넥신이 오늘 강하게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런 어떤 이슈들이 이제는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되는 정도로 바이오 환경이 조금씩 양호해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HLB의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좀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불신을 촉발시켰던 헬릭스미스, 자, 블랙록이 집을 좀 샀다, 좀 매수를 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강하게 뜨고 있는 모습인데 8%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5% 이상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블랙록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5% 이상 지금 뭐 집을 취득했다. 자, 이게 뭐 우연일지 아니면 뭐 단순 이제 지분 투자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재료로 주가를 좀 끌어올린다라는 것이 지난번 하락을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지는 다소 좀 의문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좀 다소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를 좀 발표를 했던 헬릭스미스 일단은 조금 뭐 신라젠과 마찬가지로 좀 뒤로 좀 제쳐놓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지난번에 약물 혼용이 가짜였다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이제 헬릭스미스의 어떤 성장성을 완전히 잠식시키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은 기대를 좀 많이 좀 접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주가 흐름도 오늘 뭐 블랙록 지분 5%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라는 것이 다소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종목군들 또 특히 앞서 말씀드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이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바이오 시장 전체를 좀 이끌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개별 종목군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알테오젠, 뭐 셀리버리, 또 뭐 펩트론 같은 종목, 제넥신, 엔지캠 생명과 오스코테 이런 종목군들을 어제 분석을 좀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주식공장 TV를 통해서 이 바이오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지금 현재 바로 추천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보는 이런 이 매체를 통해서 한 종목을 또 특히나 개별성 종목을 이렇게 추천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특히 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지금 얘기한다 해서 이 종목을 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점은 잘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바이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중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맨 뒤에 말씀드릴 그런 이제 VIP 회원이라든가 직접적인 회원이 되시면 그런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친절하게 또 시점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 앞서 말씀드린 HLB라든가 헬릭스미스 다 말씀을 드렸고요. 레고캠 바이오, 여러분들 뭐 레고캠 바이오 하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뭐 레고캠 바이오, 브릿지 바이오, 또 티움 바이오, LNC 바이오, 뭐 신테카 바이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바이오가 뭐 하는 회사라는 거 뭐 정확히 우리가 깊숙이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 회사들이 그렇죠?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올해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각
그 종목마다 이 아이템이 정말 중요한 아이템인지, 이게 뭐 항암제인지, 알츠하이머인지, 뭐 항체 약물 접합인지, 뭐 골 이식제인지, 희귀병 치료제인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기술 수출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이미 기술 수출을 했는지,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어제도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술 수출 규모를 보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작년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2016년도에 3조, 2017년도는 다소 좀 뭐라 그랬어요, 기술 수출이 좀 취소가 되고 그런 게 좀 있었죠. 한미약품부터 해서. 그래서 많이 좀 줄어들었고요. 또 2018년도부터는 비약적으로 크게 증가하죠. 5조 3천억. 2019년도는 아직 추정치긴 합니다만 약 8조가 좀 넘는 9조 가까운. 올해는 2020년도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어떠한 규모의 기술 수출이 이어질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수출, 뭐 국내 기술 수출도 괜찮고요. 또 해외 기술 수출이면 더 좋겠죠.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오주들이 과거와 좀 다른 패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전엔 바이오가 오르면 집단적으로 다 올랐었어요. 그래서 그 신규 상장되는 그런 바이오 벤처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의 색깔을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이름을 좀 타이틀을 짓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올해, 작년부터 이어진 올해는요, 바이오 시장이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에요.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주도권을 잡고 바이오를 이끄는 이유도 뭐냐면 다 이 레코드입니다. 그리고 실적. 그래서 이 중소형 개별 또 바이오 벤처 관련주들도 실적이 없으면 못 올라요. 예전처럼 뭐 임상 일상 가능성, 그죠? 뭐 IND 신청, IND 확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그런 어떤 시장 환경은 이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 환경은요, 그렇죠, 너무 가짜도 많았고 또 이상한 또 루머도 많았고 설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사기 이렇게 좀 거짓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투자자들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환경이 바뀌었다. 이 점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레고캠 바이오 하면 여러분 ADC라고 하는 항체 약물 접합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항암 약물을 항체 치료제와 접합을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약물이 암세포에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뭐 다른 정상세포는 적응이 안 되고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거기 ADC에 대해서 나와 있죠.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이런 고유의 케미스트리 기반 ADC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자, 그런 기술력이 있는 또 업체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린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작년도에 1조 5천억 그렇죠,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죠. 베링거 인겔하임. 자, 이 초기 물질을 바로 레고캠 바이오가 개발을 한 거예요. 2017년도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에 300억의 기술 이전을 했죠. 근데 이제 브릿지 바이오가 잘 개발을 해서 베링거 인겔하임의 작년도에 1조 5천억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마일스톤을 받을 때마다 브릿지 바이오가 베링거 인겔하임의 마일스톤을 받을 때마다 그중 일부분을 레고캠 바이오가 수출을 합니다. 그 정도로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거기 나와 있죠. 레버리징 케미스트리 포 베러 테라퓨틱스라고.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가 되는 거예요. 그죠? ADC 기술이라든가 또 항암제 관련된, 또 항응혈제, 그죠? 피가 잘 응고할 수 있는, 그다음에 항생제 여러 가지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작년도에, 그쵸? 1조 5천억 기술 수출을 한 그런 기업이고, 최근 상장이 돼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 물량 부담도 있었죠. 그죠? 행오버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바닥에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오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것도 당연하죠. 왜? 레코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브릿지 바이오는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가 굉장히 큰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이백도 마찬가지죠. 나이백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런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뭐 치과용 골 이식제라든가 펩타이드 관련, 어제 말씀드렸던 펩트롬과 다소 좀 유사한 그런 펩타이드 관련, 그죠? 융합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다. 그죠? 나이백. 또 거기 보면 티움 바이오도 있고요. 그죠?
희귀병, 난치병 신약 개발. 자, 티움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 사이토젠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사이토젠. 거기 나와 있죠. CTC 기반이라 그래요. 그죠? 혈중 종양 세포 기반. 리퀴드 바이옵시 응용 사업 플랫폼. 이것도 플랫폼 기업인데요. 사이토젠도. 순환 종양 세포 기반 액체 생검. 여러분 생검이 뭐냐면요. 생검이란 말이 좀 다소 생소한데 우리가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약간 좀 뭐 이상해서 조직검사 한다 그래요. 조직검사. 그럼 조직이 뭐예요? 조직검사 이렇게 피부를 떼어내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사실 좀 약간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액체로, 그죠? 혈액으로 이걸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 이걸 바로 액체 생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으로 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다. 사이토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또 LNC 바이오. 자,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연골 재생 치료제죠. 메가카티라고 하는. 근데 이게 이제 성장성과 본사업, 인체 조직 이식제. 이 사업이 좀 맞물려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메가카티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작년 12월 달에 임상이 시작이 됐고요. 임상이 한 1년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LNC 바이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성장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티움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쵸? 티움바이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티움바이오 실적이 어떻고. 자, 티움바이오는 SK 케미칼에서 분사가 돼서 거기 있는 연구원들이 설립을 한 회사예요. 이미 여러 개의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을 했고요. 면역 항암제라든가 거기 보시면.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국내 라이센스를 40억 원 규모, 뭐 7,400만 불 규모 기술 이전 뭐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테카 바이오도 있어요. 그죠? 유전자 게놈 기반. 유전자 기반 AI 신약 개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도 최근 상장된 기업인데요. 특히 AI 신약 개발 기업 플랫폼 업체라는 것이 상당히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플랫폼이냐면 딥 매처라고 하는, 그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단백질. 단백질 때문에 암도 생기잖아요. 이 원인 단백질의 기능을 저해하는 그런 화합물 후보를 발굴을 해주는 게 바로 딥 매처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최근 신테카 바이오와 손을 잡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관련 기업들의 어떤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고캠 바이오 보도록 할게요. 자, 레고캠 바이오의 움직임. 자, 오늘 거래가 드디어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 지금 초기 국면입니다. 그쵸? 다소 고점 대비 밀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내가 이제부터 치고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신호탄이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레고캠 바이오, 브릿지 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죠.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중요하게 지난번 2월 달에도 한번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밀렸죠. 물론 시장 영향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거래량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붙이면서 지금 현재 상승세를 강하게 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레고캠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브릿지 바이오도 뭐 마냥 따라가서 매수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관심을 가져서 적합한 또 바람직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나이백 흐름도 괜찮죠. 자, 나이백이라든가 셀리버리 이런 종목들은 제가 지난번에 주식 공부 시간에서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차트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세력들의 어떤 움직임 또 매집 이런 부분이 많이 포착이 됐던 그런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 거래가 아직은 좀 약해요. 그죠? 5.9% 약 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거래는 좀 약한 모습인데요. 그동안에 주가의 관리라든가 움직임이 굉장히 좀 괜찮았고 또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떤 강소 기업으로서 충분히 나이백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만하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티움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상장되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쵸.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이중 바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은 지금 강세장에서 별로, 크게 좀 활용을 안 하는 편인데, 일단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LNC 바이오는 이미 무르익었죠? 그죠? 계속해서 주가가 올해 들어서 뭐 2만원대 초반에서 지금 5만 5천원대까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가카티라고 하는 연골 재생 치료제.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여러분 이거 인공 관절 이런 수술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서, 그죠? 근데 이제 메가카티라는 연골 재생 치료제가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 번 시술하는데 뭐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무릎 연골이라든가 또 이런 관절염, 인공 관절을 넣게 되면 몇 달 동안 입원해요. 그죠? 그 다음 목발 짚어야 되고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메가카티 기술은 시술 후에 3일 있으면 퇴원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한 달 지나면 바로 일상에 복귀할 정도로, 상당히 이 기간이 짧다라는 거죠. 회복 기간이. 그런 점에서 상당히 성장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기존에 이제 인체 조직, 이식제의 사업도 지금 잘 되고 캐시카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메가카티의 성장성까지 더해서 지금 주가가 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로 3개월 연속 지금 계속 양봉이 나오면서 계속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상승 분위기를 타기 시작한 다음에 이 바이오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거침없이 주가가 올라가고 간다라는 것이 가장 이 바이오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사이토젠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이토젠도 최근에 흐름이 좀 괜찮았었어요. 그죠? 이 종목도 작년 10월 달에 대량으로 매집이 된 이후로부터 거래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죠. 매집이 아주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세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 기반 AI 신약 그 플랫폼, 그죠? 이 기술, 딥 매처라고 하는 이런 기술 기반을 갖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기술 제휴한다는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가도 지금 뭐 4일 연속 만원대에서 지금 12,020% 올랐잖아요. 바닥에서부터. 뭐 따라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적절한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2020년도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이토젠이네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신테카 바이오인데요. 자, 신테카 바이오도 한번 볼게요. 자, 사이토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액체 생검 관련된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좀 헷갈리네요. 그쵸? 네. 자, 신테카 바이오가 바로 AI 신약 개발 기업,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바닥에서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지난번 거래가 한번 강하게 붙은 적이 있었죠. 2월 27일, 이때가 신호탄이다, 추세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탄이 나왔다. 그 이후에 거래를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러 종목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만 하나하나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 시청을 해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장점, 또 이 종목에 대한 단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목군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오늘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뭐 바로 따라 들어가는 그런 어떤 포인트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체험 VIP 회원에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압축을 해서 또 포인트까지, 매수 시점 또 매도 시점까지, 또 장기면 장기, 단기면 단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가 직접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험 VIP 혹은 또 아니면 정회원 VIP 문을 좀 두드려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번째로 바이오 종목 진단을 좀 해드렸고요.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